구간에서 오로지 몇 퍼센트, 3%만이 콘크리트나 어떤 그 호환 공법에 들어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보라든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구간에는 자연형 호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전 900 몇십 킬로에 그다음 왕복이면 그게 한 1700킬로에 달하는 그 사면을 콘크리트 하려면 22조로 안 되죠. 네, 다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그 열악한 수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었던 생태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단들이 생태계 어떤 수생태계의 복원, 솔직히 복원에 관한 연구들 많이 하고 제안을 많이 해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할 겁니다. 예, 다음. 뭐 넘어가겠습니다. 안강, 태화강 다 했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간단히 제가 1, 2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약 22조 원인데요. 여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건 15.4조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3.9조 원 수질 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그 하구뚝 높이는 거, 그 다음 저수지 뚝 높임 사업이 2.9조 원 들어가서 총 22조 뭐 얼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걸 3년치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3.9조 원이 추가되는데 1년에 1.3조 원씩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원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과 수질 개선 사업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 네. 추진 현황 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지금 공정률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가려냐 하지만 이 공정률은 사실은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돈이 줄죠. 예를 들어서 뭐 보수문을 설치한다 했을 때 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서해대교 만들 때 물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게 없어가지고 현대 그 상선 배 폐선들 해가지고 물 막았다는 얘기는 광고에서 했습니다. 그 물막이를 하는데 그 물을 막아서 보호 콘크리트를 다 기존물을 세우고 하는데 그걸 6월 말에 우기가 오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수문은 언제 달아야 됩니까? 가물막이 철거하기 전에 하는 거죠. 계획상 5월달에 돼 있던 겁니다. 근데 늦어서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 달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졸속이고 물 건너가기 작전 쓰고 가슴에 대못 막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공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국고 어떻게 보면 그 공정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라든지 국민 세금은 사실 비용 부담 늘어나고 생태계가 받는 압박감도 커집니다. 예, 다음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여러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4대강 추진본부에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반대하셔도 되는데 이 점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자는 거죠. 사람과 강, 저는 원래 강은 우리에게 우르는 강에게 했더니 저희 공무원 밑에 직원 저렇게 딱딱하게 해놨나요? 그죠? 우리 사람, 우리 지금 우리 그 강 떠나 살 수 있습니까? 강을 대체할 자연 있습니까? 물을 대체할 물질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우리 강은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잘 유지되는 생태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포지티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좋습니다. 이 생태학을 전공하시거나 토목학 이와 관련한 전공 분야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다 관여를 다 지금 합니다. 저희 4대강 살리기. 그들이 보는 학자가 보는 이 강 그리고 국가관리자가 보는 강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 통치자라면 강이든 도로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학자가 보는 시각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학자와 국가관리자 간에 어느 정도 시각차를 존중하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상호협력 체계가 된다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대략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차피 이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를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50분 다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 차현정 고문자님에서 저희 4대강 사업의 이런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 강에 물이 많이 있음으로써 이 생태계가 더 좋은 생태계가 될 수 있고, 또 인간으로서도 매우 이 물과 함께하는 그런 친수 공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이 추진 측의 이런 입장을 들어봤다면 저희 사업을 비판하는 이 정민걸 교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부대학교 환경교육과의 정민열입니다.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해양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물리, 해양 화학, 해양 생물, 해양 지리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태 유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차윤정 박사께서 생태학을 하면서 온갖 학문을 다 써놨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생태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동물이에요. 식물인가? 아무튼 얘기하기를 생태학은 생태학을 숫자만큼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우리는 좀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국민의례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대통령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또 대통령이 돼서 보면 주로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수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수해를 이런 데 가보면 수해 입은데 또 수해가 나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홍수 피해는 매년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피해가 일어난다. 그걸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시장 시절에, 서울시장 시절에 강원도에서 수해가 일어나는 걸 계속 봤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4대 강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피해 일어난 곳은 그런 곳이니까요. 아까 이제 시작하죠. 그 다음으로 가주세요. 좀 시작하기 전에 저기 한 게 있어서 좀 얘기를 좀 하겠는데, 생태학 이렇게 했고, 그 태화강 문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했죠. 물론 정비사업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사방 때문에 보가 있었어요. 보가 있다 보니까 퇴적이 되면 그 퇴적된 퇴적물도 안 좋죠. 물도 안 좋고. 사실은 정비를 했는데 어떤 정비를 했냐면 보를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인간들은 급하죠. 아까 자연의 과정을 보고 흉내를 내서 더 빨리 하겠다. 더 빨리 하겠다고 준서를 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홍수 올 때 자연스럽게 쓸려나가요.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태화강의 진실이다 이거죠. 그 보를 세운 게 아니고 헐었다는 거죠. 준설은 의미 없는 짓을 한 거고요. 흐르면 그냥 쓸려나가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절, 우리 몬순기후니까 홍수 때는 그 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모래가 엄청 파여나가요. 사실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변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이 진다고 그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인구 밀도가 많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강변은 그 자체로 비옥해요. 그래서 옛날에부터 퇴비를 좀 덜 줘도 되는 거죠. 일을 덜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은 왜 그럴까요? 강 속으로 들어가면 돈을 별로 안 내는데 강 밖은